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순위 전세권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30기가 3월 18일 날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만 해도 저희 학원에 서울이나 전라, 광주, 광역시, 그 다음에 제주도, 뭐 부천 등에서 많이 왔습니다. 평택에서 오고요. 지방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반이 신설돼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반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총 18회입니다. 현재로는 18회에 수강료는 이제 50만원이 되었고요. 수강 중에도 여러분이 이제 낙찰이 임박한 거 많이 소개도 해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정확하게 정석을 배우시고 정말 여러분들 노후를 준비를 하면은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반에 입문하시면은 18회 월요일 목요일 날 강의한 거를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럼 반복해서 편한 시간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 특히 공매 부분에 전문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이 교재가 5건 이렇게 이제 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 교재. 그럼 수강을 하신 분은 그냥 이제 평범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5건 사시면은 제 강의가 46강부터 605강까지 요 5건에 지금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교재를 5건을 구입하시면은 46강부터 605강까지 여기 다 지금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올라간 것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교재는 권당에 10만원인데 여러분들이 5건 할 때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강을 하신 분은 한해서는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2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구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요 구입하셔서 정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경매, 공매 전문가 되는 데는 틀림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주문을 보라는데 전화번호는 여기 있죠.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반은 이겁니다. 그죠? 온라인 반이 벌써 학원에 제가 한 지가 지금 130기입니다. 많은 수강생이 배출됐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 온라인 반이 이렇게 신설됐어요. 신설돼가지고 라이브로 그죠? 월요일 목요일 하는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이 장소 불문하고 핸드폰이나 PC, TV 등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 강의한 거는 또 일주일 동안, 목요일 강의한 것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반복 볼 수 있습니다. 교재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교재는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조인된 유튜브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PC로서 테레비를 집에서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강은 오늘 130기 개강은 3월 18일입니다. 8일날 개강하니까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 18회고요. 18회고 매주 월목에 이틀 2시간 30분씩 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5시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비는 이렇게 해서 이제 50만원인데 사전 입금하시는 분은 이렇게 49만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 실하는 계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중에 여러분이 입찰할 물건을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수강이 되면은 10%를 할인해 드리고요. 수강생은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들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교재를 50% 요게 5지까지 요거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절반가에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수강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재수강할 때는 20%또 할인이 됩니다. 20% 재수강하실 때. 그 다음에 낙찰이 특히 좋은 거는 낙찰이 임박한 우량 물건을 강의 시 수시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강을 하시면은 아마 물건을 수백 건 물건들을 좌우 권리 분석이 되고 낙찰에 임박한 농지연금, 주택연금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시기를 많이 수강 신청이 들어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는 연락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셔도 되고요. 전화를 언제 주시면은 아마 부원장께서 친절히 상담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번에 학원 130개 개강의 서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351강인데 선순위 전세권의 대박 사건, 피박 사건 이거를 심층 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의를 작년 4월 달에 했는데 이 판례가 2020년 11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녹화를 2021년 2월 지금 26일 날 오늘이 금요일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재녹화해서 요 유튜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재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거를 2020년 4월 달에 한 것이 지금 판례가 변경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인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하고도 불안해서 전세권 설정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자와 낙찰자의 관계에서 법원은 매각물권 매수에 사법보장안이 정답을 주고 있는데요.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한지 여부 등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각물권 매수를 보시고 여러분 잘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전세권 설정일자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에 2020년 11월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돼서요. 낙찰자 인수가 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지방법원 이 사건에서 인수가 생겼는데 이게 낙찰자가 항고 재항고에서 모두 기각돼서 인수가 1억 정도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대법원 요 사건을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요 교재에 넣어 놨으니까 보시고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인수에 당하는 일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대구 사건이 있죠. 대구의 이 결정 요거 2007라 325 그죠? 이게 2008년도 2007라 328호 결정이 이게 이제 변경이 됐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상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요 사건은 요 부산 사건 있죠. 2010년도에 2010마 900 결정. 자, 요거를 가지고 최근에 2020년도에도 요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정을 여러분들이 잘 요거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할 때 경매를 당할 때 그 사람들의 인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걸 아시고요. 그 선순위 전세권은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전입신고도 하지만은 전세권 하신 분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경매를 역으로 신청한다든지 경매를 당한다든지 할 때 인수가 많은데 자, 결론이래요.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하고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명확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돼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적극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대부분 요 결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인수되는 결정입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서론이니까 이거는 이제 쭉 잘 써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을 보면요. 19에 8166, 그죠? 성상구 남양도, 그죠? 건지당 뒤에 전세권 1억 2천원 소멸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8166.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자, 19에 8166을 보겠습니다. 2019에 8166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남당동의 피오르빌 아파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평범한 우리 전용이 15평 되는 아파트입니다. 평범한 아파트인데 이게 1억짜리가 8천에 떨어지고 결국은 9,200에 낙찰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현대위아라는 법인에서 여기다가 국민은행 건저당 뒤에, 그죠? 건저당 뒤에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넣어주네요. 국민은행에서 설정이 있고, 다시요. 다시 봅니다. 현대비아가 전세를 지금 임차인입니다. 전세가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현대위아는 은행의 설정이 1번 설정이 조그마한 설정이 두 개가 있네요. 국민은행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매를 넣었죠. 전세권 가지고 임의경매를 할 수 있죠. 임의경매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니까 전입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2천이라 하는 전세금을 줬지만은 자기들이 이제 경매를 해수가 안 되니까 경매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1억 2천인데 얘로 1억에 팔리면은 1억을 받고 만족하고 전세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아주 싸게 사는 경우 많죠. 그럼 1억 2천 전세를 줬는데 낙찰가는 9,200이다. 그러면 이건 잘 받은 겁니다. 9,200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세권이 말소되는 거죠. 말소가 되고 인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수. 자, 요것처럼 낙찰이 됐으니까 매각 비용을 제하고 요러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에서도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현대 위아에서 배당이 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인수가 되느냐? 인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낙찰받으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저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진주권은 낙찰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진주권 놔두고요. 일단은 여기 거제 진주권 보겠습니다. 17에 2327. 자, 진주권은 물건을 보니까요 1억 6,600인데 지금 미납이 생겼습니다. 뭐 선순위 때문이겠죠. 1,060만 뛰었네요. 자, 이렇게 미납이 돼 가지고 또 미납이 또 되고 미납이 두 번째 미납이 되고 그 다음에 2,400에 낙찰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부연실한 세입자가 1억 2천을 줬는데 여기에 있는 선순위 세입자가 지금 경매를 당하고 있죠.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를 넣어가지고 지금 공부인씨가 경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경매를 당하고 있을 때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 안 하면은 인수입니다. 그래서 공부인씨가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하면은 1억 2천은 당연히 여기처럼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가 되고 매각 물건 명시서를 클릭해 보면요. 매각 물건 명시서에 사법보장관이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가 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공부연시 전세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런 것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를 1억 2천이 인수가 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은 요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매수인이 인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억 2천이 인수니까 여기에서 1억 6,600짜리 1차 감정인데 1억 2천이 인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큰일 났죠. 2억 4천인 500이 됩니다. 그래서 미납을 한 거고 이분도 1억 2천이 인수인지 모르고 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1억 2천이니까 1억 5천 7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납을 시켰고 이 사람은 알고 받은 겁니다. 그죠? 잔금을 치르고 그럼 1억 2천이니까 1억 2천하고 1억 2천 4백 1억 4천 4백이니까
1억 4,400이니까 1억 6,600짜리 감정이니까 뭐 적정하게 낙찰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다. 자, 그래 봅니다. 자, 그럼 29번 봅니다. 29번에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가 되는가 봅니다. 그죠? 자, 19에 8417 봅니다. 19에 8417.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학원에 수강을 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 낙찰에 임박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해드려요. 자, 전주시 완산구를 보면요. 완산구의 이 빌라는 이 전라북도 전주시의 이 빌라는요. 요거는 9,500에 낙찰됩니다. 그죠? 1억 3,600짜리인데 1억 3,600에 빌라가 있는데 세입자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1억 2천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세입자는 전입 신고도 하고 그죠? 잘 보겠습니다. 본인이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물론 확정일자는 안 찍었지만은 1억 2천을 줬다 이 말이죠. 그리 했는데 이제 법인에서 전세보전금을 반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넣습니다. 임의경매. 자, 넣었을 때 여기에는 이제 날짜가 이렇게 자기가 같죠. 지금 현재 같거나 앞서거나 뒤에 가거나 이럴 때는 단 뒤에 가더라도 이날을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가압류를 벗어나지 않는 요 전세권 설정료가 넣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대항력이 있다. 인수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렇게 요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억 2천 이하로 여러분의 예로 7천에 낙찰 받아도 5천만 원 인수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낙찰 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받았네요. 그럼 임차인은 떨어지니까 자기가 낙찰을 받고 그죠? 낙찰을 받고 상계 신청을 합니다. 그죠? 매각 허가 결정기일 일주일 이내에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차액 지급 신고서나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이렇게 요거는 배당 기일이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 기일이 틀린 거 보니까 요거는 제출을 안 했다고 봅니다. 채권 상계 신청서를. 그럼 2020년 4월 13일에서 일주일 2020년 4월 13일에서 일주일 이내 2020년 4월 13일에서 일주일 이내 냈네요. 2020년 4월 16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상계 신청서를 냈습니다. 4월 16일 날 바로 냈네요. 바로 냈는데 대금 지급 기한 배당 기일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잔금을 넣어라 이 말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법원에서 업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세권 날짜가 있죠. 이 날짜를 여기다가 넣으면요. 넣으면은 전입 확정이 같이 되었다고 봅니다. 배당료 자했기 때문에 상계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 날짜가 틀어지네요. 좌우지간 낮게 낙찰을 받으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매수 희망자니까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는 인수가 발생한다. 막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일자와 전입 일자가 같은 경우이거나 늦은 경우에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시 낙찰자의 추가 부담은 있는가? 자, 있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로 요 아파트 하나 보입니다. 19에 8032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8032 19에 8032를 봅니다. 32. 자, 이런 경우에 강도시 중립리 되어 있죠. 이게 낙찰이 뭐 2억 3천인데 2억 2천에 높게 낙찰되네요. 자, 이건 임차인이 요거는 뭐 받은 게 돼요. 아까 내용 똑같대요. 전세권인 임차인이 같은 날 전입 신고도 했는데 배당 요구도 했는데 2억 2천입니다.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은 낙찰받으면 다 인수가 발생하는 거죠. 낙찰자의 인수가 발생되는데 요거는 임차인이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면 4월 16일 날 받았기 때문에 상계 신청을 요게 매각허가 결정 일주일 동안에 제출했다를 보면은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 기일이 같이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건 잘 됐죠.
이렇게 돼야 쉽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4월 16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채권 상계 신청서나 차액 지급 신고서를 냈는가 보니까 냈네요.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기일을 같이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배당을 상계를 해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낙찰자는 10%낸 거, 요거는 챙겨와야 됩니다. 요거는 반환을 받아야 돼요. 반환을 꼭 받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반환 요청해서 배당날 이날에 1840만원은 10%는 필요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받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 받아오면 큰일 납니다. 받아 오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이 전입일자,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일자 이럴 때 이제 인수가 막 발생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한국법 이론 실무학회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논문을 검색합니다. 논문을 어떻게 검색하냐 그러면 이렇게 주제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에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요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정수경 박사님의 파일을 여러분이 보고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구 사건의 요 2007 타경, 이것이 종전에는 우리한테 유리했습니다. 낙찰자한테 유리해가지고 인도명령 대상이다. 네가 절반밖에 못 받아도 세입자는 인도명령 대상이니까 집을 비워주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최근에 번복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빨간 거 있는 엄명된 거는 옛날 그대로 요거는 이제 인수니까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럼 요거는 인수가 아니다 이래갖고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끌었죠. 그러면 낙찰자가 절반가에 살 수가 있으니까 아파트 끌었는데 요 사건에서 끌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바뀌어 가지고 전세권 설정일자보다 며칠 늦게 전입신고해도 인수는 마찬가지다 하는 대응 판례가 지금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다 꺼놨어요. 옛날에 이게 이제 인도명령 대상이다 크고 지금 한 건데 이게 지금 번복이 됐어요.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인도명령 대상이다 하는 거 2007에 11477이라고 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종전에는 이런 사건만 가지고 낙찰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돈 벌었죠. 왜냐 그러면은 절반가에 샀으니까 아파트를. 자, 봅니다. 6,500 전세가 감정 가격인데 세입자가 5,500 적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입자는요. 세입자는 전입을 하고 전세권도 하고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찍었네요. 자, 이래가지고 5,000원을 줬는데 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매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임의경매를 넣어줍니다. 최병찬 씨가 넣어줬는데 이런 경우에 절반 5,500에 못 미치는 2,700에 팔렸으니까 이게 팔렸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구독션 같은 경우에는 예상배당표의 인수가 나왔습니다. 인수. 그런데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인수가 아니다. 왜냐? 이게 말소 기준 등기로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 일자를 보면은 요거를 내가 전입을 같은 날 했기 때문에 그죠? 보면은 이 전입이 이 날짜보다 하루 빠르면 좋은데 인수가 되는데 같은 날이거나 뒤다 크면은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를 보고 말소 기준 등기를 보고 너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날은 다음날 0시니까 10월 12일이 됩니다. 10월 12일 날 10월 12일이 되니까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래서 너는 예로 3천만원에 팔리면은 2,500원 못 받고 인도 명령 대상이다 해서 우리한테는 좋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배당표가 요 당시에는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는데 최근에 2020년 11월에 아니다. 요거는 인수가 맞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세권 설정 일자보다도
전입일자가 빠르면은 당연히 인수가 발생되고요. 이렇게 같고 또는 늦더라도 늦는 것도 이 날짜 이내죠. 늦는 너무 늦으면 안 되고 전세권 뒤에 있는 건저당 요거보다는 좀 빨라야 되겠죠. 2006년도보다는 이거보다는 하루 더 빠르게 전입이 됐으면은 이 사람이 절반에 낙찰이 되면은 못 받는 절반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다.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전입일자 전세권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보호가 돼야 된다. 자, 이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인수가 생긴다, 발생한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경우도 이제 인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사건에서 이렇게 제가 막 지어 놨습니다. 지어 놓은 거는 옛날에는 인도 명령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홍보가 되고 낙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거는 피박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병행이 됩니다. 결론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인도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다가 예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알다가 최근에 2020년 11월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서 낙찰자의 인수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변경이 돼서요. 임차인의 미해수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다, 낙찰자의 추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영 사건에서 요게 대구 사건하고 비슷해 가지고 우리가 인도명의 신청을 했는데 낙찰자가 항고 기각이 당하고 항고 재항고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이 인수가 1억이 발생돼 버렸어요. 됐는데 그때 이게 대법원 3심 판결을 보면은 주로 자기 지위를 강화한 거다. 그래서 전입신고 늦게 했더라도 인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 그때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산 사건 요거는 옛날부터 선순위 사건이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뭐 부산 사건 하나 보죠. 거제시 상동동 보겠습니다. 19의 1475. 자, 부산 사건의 판례는 요겁니다. 금정구 사건이니까 자, 금정구를 한번 보시죠. 08의 41054. 08의 41054.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금정구의 사건은 요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옛날부터 피박 사건이었어요. 자, 5,300이 3,100에 팔립니다. 3,100에 팔리는데 세입자는 5천만 원 정도 줬습니다. 전세권도 있고, 그죠? 있고 4일 뒤에 전입도 하고 5천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매를 당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당하고 있죠. 이 사람이 달라고 했을 때,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전세권도 있고 며칠 뒤에 전입도 있고, 그래서 배당 요구했을 때 미해수 되는 5천 이하로 팔렸을 때 부족한 금액은 대항력이 있다. 이거는 예전부터 뭐 강제경매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구독시험 이 배당표가 맞는 겁니다. 2008년, 2009년도 맞는 건데 임의경매에서는 안 그렇다 이랬는데 지금 판례는 임의경매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발생한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너무 임차인 쪽으로 편향된 막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대부분의 판결의 흐름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 사건은 예전부터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지금 인도 명령 기각에 대해서 이 판결을 자꾸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7월 26일자 2010만 900번 결정.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도 종전에 강제경매인데 임의경매도 마찬가지다. 인수가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매각 소멸되는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니 적극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에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자, 요까지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